안녕하세요.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. 10월 29일 목요일 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. 야, 벌써 목요일이네요.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, 이번 주는. 왜냐면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? 장이 상승하니까 기분이 좋으셨나요? 불안한 상승은 아니었나요? 저는 조금 불안한 상승이었어요. 이게 또 속이는 상승일 수도 있거든요. 어제 떨어진 것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. 제가 그 이유를 잠깐 몇 가지 근거로 해서 보여드릴게요. 첫째, 마켓 데이터에서 아직도 피어 인덱스가 33입니다. 어제 줍줍 못 하셔가지고 오늘 올라 버렸네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 아직도 줍줍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조심해서 줍줍하셔야 돼요. 아직도 마켓은 불안정합니다. 오늘 마켓이 올라간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딱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. 첫째는 GDP growth rate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. 컨센서스는 31%, 그 다음에 forecast는 30%인데 오늘 33.1%로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나아지는구나. 그런 어떤 희망을 줘서 오늘 상승이 됐고, 두 번째 상승은 일종의 데드캣 바운스죠. 큰 마켓으로 봤을 때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안 떨어질 거야. 아마 이제 빠질 건 다 빠졌을 거야. 그러면서 오늘 좀 많이 사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일어난 건데 아직도 불안한 상승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요. 지금 S&P 500 차트를 보면요. PX라는 걸 보죠. 지금 5월 15일 곧 저점과 9월 24일 저점과 연결했을 때 어제 오늘의 인덱스가 아직도 그 밑에 있다는 거죠.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지금 제가 보는 이 대각선 트렌드 라인의 아래쪽에 아직도 있어요. 90일 EMA 선과 만나는 것보다 아래에 있어요. 제가 3,320 정도는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. 그게 마지노 선이었는데 떨어졌어요.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. 어제 거와 오늘 걸 비교하셨을 때 움직임이 최고점이 어제의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했고요. 최저점이 어제의 최저점보다 낮았어요. 그리고 마켓의 상승이 어제의 이 캔들보다 약간 반 위에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 무브는 내일도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 대각선 지지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. 다른 인디케이터를 보시면은 약간의 상승의 모멘트는 보이고 있어요. 하지만 맥디를 보시면 아직도 빨간 막대가 많죠. 이게 더 돌아오려면 갑자기 올라오진 않는다 그랬어요. 과정이 필요해요. 이 과정에서 S&P 지수가 빨리 지금 이 갈색 트렌드 라인보다 올라와야 돼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,330 정도 이상은 빨리 올라와야 돼요. 안 그러면 올라오기가 힘들 거예요. 지금 우리가 대선이 며칠 남았잖아요. 그 며칠 동안 어떻게 추세가 될지 한번 보시고요. 또 빅스를 한번 볼게요. 전체 그림은 어제 보여드렸고요. 어제와 오늘 것만 한번 비교해 보죠. 아까 S&P 500를 본 거랑 비슷하죠? 반대죠. 상승이 어제의 상승보다 높았고 최저점이 어제의 최저점보다 높았어요. 그리고 하락으로 이끌었지만 어제의 상승보다 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거예요. 오늘 마켓의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. 오늘 어닝이 나왔잖아요. 제가 정말 기대하기에는 팽 주식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서 오늘의 모멘텀을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팽이 팽당했어요. 어닝은 좋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어닝은 대부분 좋게 나왔어요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치를 다 비트했는데요.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장외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. 한 5%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. 어닝은 잘 나왔는데 마켓에서 반응이 없어요. 오늘 장중에 얻은 것만큼 하락이 돼서 그냥 오늘은 플랫하게 됐죠. 오버롤 플랫하게 됐어요. 오늘 어닝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. 플랜에 따라 가지고 1불에서 2불 정도 상승을 시킬 건데요. 주가 상승이 갑자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됐죠.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구글도 잘 나왔어요.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. 구글만 오늘 상승을 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말 팽이 팽당한 것 같아요.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못 받았어요. 그리고 다른 토픽이 있는데요. 반도체 삼국지. 지금 반도체가 아무래도 핫한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마켓 동향을 보면서 이것은 저만의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. 제 유튜브는 아시겠지만 저의 의견을 여러분과 쉐어하는 거니까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방향이 맞으면 좋은 거고 또 안 맞아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. 지금 이 세 가지 반도체 회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. 마블 테크놀로지, AMD, 엔비디아. 지금 보시면은 이 세 개의 공통점이
다른 회사와 합병을 했다는 거죠. 엔비디아는 40빌리언의 ARM을 인수할 계획이 있고요. AMD는 35빌리언의 Xilinx를 인수할 계획이 있고요. The Marvell Technology는 Inphi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. 여러분 혹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어요?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역사가 있어요. 보면은 인텔이나 그런 데가 독점을 했던 그럴 때가 있었죠. 중앙 연산 장치라고 그러죠. CPU, Central Processing Unit. 이제 그 시대는 갔죠. 그 시대는 갔다기보다도 그 시대는 아주 그냥 기본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갑자기 엔비디아가 확 뜨게 된 이유가 GPU라는 것 때문에 확 뜨기 시작했죠. 그리고 AMD가 역시 GPU를 또 엔비디아와 경쟁 업체로서 나오면서 GPU라는 것 때문에 두 반도체 회사가 떴어요. 큰 시장 마켓 쉐어를 갖게 됐죠. 근데 이제 차세대는 무엇이냐면요. DPU라는 거예요. Data Processing Unit. 그래서 이 세 회사들이 이런 다른 회사들을 멀질하게 된 거죠. 이 DPU라는 게 생소하기도 하지만 그게 무엇이냐면은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. GPU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을 프로세싱을 하는 거고 CPU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요. DPU가 왜 필요하냐면요. 지금은 옆에 보시겠지만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빠른 시간에 사용자들에게 나눠주는 걸 하잖아요. 그런 연산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런 데이터가 어디에 또 연결이 되냐면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을 돕는다 그러죠. 그런 것처럼 이 DPU라는 거는 지금 사용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엔비디아만 계속 보시고 계시고 뭐 AMD만 보고 계시잖아요. 언제 떨어지면 살까?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AMD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. 그 다음에 이 회사들과 연결된 다른 생태계를 한번 보셔야 돼요. 왜 그 이코시스템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클라우드 관계된 종목들이 무진장에 많잖아요. 근데 그게 솔직히 뭐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, 우리가. 다 진짜 일일이 다 리서치하지 않는 이상은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. 아, AMD, 엔비디아, 마블 테크놀로지가 하라는 게 무엇인가? 걔네가 빅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빅데이터를 또 어디에 사용할 건가? 그러면 결국은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AI와 일렉트릭 비클이에요. 일렉트릭 비클 중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한 일렉트릭 비클. 지금 테슬라나 GM에서 만드는 트럭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경쟁성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단순히 EV 자동차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되지 않아요. 거기에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느냐, 어떠한 자율주행이 들어가느냐, 그런 거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핫한 EV 마켓이 있잖아요. 지금 EV 마켓에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테슬라와 니오예요. 제가 몇 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반복은 안 할 거지만 크게 테슬라를 보면은 글로벌 수요가 있죠. 유럽, 아시아, 미국 그렇게 다 모두 팔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런 마켓을 보고 있고요. 근데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중국도 너무 공해가 심하니까 태양광이나 자연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기네들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가 맞는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렉트릭 비클로 많이 바꾼다 그래요.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강하다 합니다. 제가 특히 이 니오를 선택하는 이유는 내수 공급에 대한 어떤 디맨드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첫째는 아직은 이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지만 텐센트라는 중국의 큰 IT 업체가 지금 일대 주주로 도와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텐센트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치면 한 네이버 정도 되는 그런 회사로 생각하시면 돼요. 카카오나 네이버. 꽤 큰 회사죠.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0% 정도 오늘 상승했나요? 엄청나게 상승했죠. 저도 뭐 보고 있지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서 자치 정부에서 니오의 자동차를 쓸 거라는 계약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. 그래서 혹시 지금 테슬라나 니오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? 어떤 거에 투자하는 게 더 나한테는 이로울까?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머리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두 개 다 2022년 그리고 2025년까지는 갖고 갈 거예요. 왼쪽에 있는 게 니오거든요. 니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1823%가 성장했어요.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44%가 성장했어요.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보면은 1년에서 3년 사이에 니오는 63%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요. 테슬라는 38.4%를 성장할 수 있다고
예측을 합니다. 어느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?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살짝 보여드리면은 니오는 아직 주가당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. 그 주가당 수익을 낼 수 있는 해가 2024년쯤 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. 테슬라는 벌써 EPS가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죠.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게 더 큰 플러스로 올라간다. 그런 예측이 있고요. 저는 이 정도 정보만 드렸고요.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두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전기차가 다 전기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전기차는 테크놀로지입니다. 그리고 이 뒤늦게 왜 이걸 보여주냐? 아니 그냥 오늘 뭐 다 파라니까 보여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. 지금 우리가 탐 리라는 사람은 이제 많이 이름을 들어봤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얘기했던 게 그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게 전망을 하죠. 전망을 하고 그 전망을 잘 맞히죠. 그 형님이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경기 민감주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해요. 그럼 경기 민감주가 무엇인가? 이 컨슈머 시큐컬을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이 핀비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찝으면은 다 어떤 건지 나오거든요. 여기 글씨가 안 써진 것도 그걸 한번 보세요. 제가 그거를 좀 따와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를 했어요. 보시면 옆에 있는 거 적게 있는 거는 S&P 500에 들어있는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했고 이거는 전체 마켓에 다 들어있는 거를 확대를 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라 그러면은 내가 그냥 돈 있으면은 더 쓰고 돈이 없으면 좀 더 안 써지고 그런 주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절대 추천주는 아닙니다. 그냥 여기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. 아마존이나 알리바바, 그다음에 뭐 JD 같은 거 온라인 상품이죠. 돈 있으면 살 거고 돈 없으면 좀 덜 쓸 거고 그렇죠. 그러니까 돈이 풀리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주는 더 오른다는 거죠. 그리고 스타벅스, 맥도날드 돈 있으면 좀 더 먹게 될 거 아니에요. 경기가 좋아지면 좀 더 나가다니고 커피도 마시고 급하면 패스트푸드 먹고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GM이나 포드 이 두 주는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다 알아요. 하지만 돈 있으면 뭐예요? 차부터 바꾸고 싶잖아요. 그런 거. 그 다음에 나이키, TJ 맥스 옷도 돈 있으면 더 사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홈디포, 로우스 돈 있으면 집도 더 고치고 싶죠. 펜스도 만들고 싶고 한국 문화에선 잘 모르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. 뭐 가든도 더 꾸미고 싶고 벽돌이라도 하나 더 샀다가 더 뭐 만들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. 그리고 이런 물건을 알리바바나 아마존에서 사면은 어떻게 해요? 패킹 필요하잖아요. 이런 패킹 회사도 있어요. BLL 같은 거. 그 어디를 가보시면 되냐면요. 요 섹터가 있어요. S&P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패킹도 있고 뭐 인터내셔널 페이퍼도 있고 뭐 있어요. 그것도 한번 보시고. 그러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를 이렇게 살살 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하나 빼놓은 게 제가 이런 부킹스 홀딩 같은 거,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샌드, 뭐 MGM, 그 다음에 호텔로 치면은 여기 보이진 않는데 메리엇 같은 거 그런 거를 지금 당장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. 경기를 봐가면서 코로나의 확진자율이 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2021년을 맞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굳이 이 섹터에 있지 않아서 제가 포함 안 시켰지만 그래도 에너지 주중에서 그런 이상한 태양열만 자꾸 보시려고 그러지 말고요. 태양열도 보시면은 태양열 설치해주는 회사를 찾으시면 안 돼요. 태양열 패널을 만들어서 그 패널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회사를 찾으셔야죠. 예를 들어서 펄솔라 같은 회사나 그런 걸 찾으셔야죠. 인스톨만 하는 회사는 돈을 벌지 못해요. 어떤 회사인가 잘 찾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에너지로 다시 돌아가면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. 쉐브론이나 엑선모빌 같은 거. 미국에서 자동차는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. 이제는 막 트래픽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. 아무리 락다운 한다 그래도.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졌거든요. 어떻게 조심해서 다니면 되는지. 근데 자동차에서 수요되는 그런 가스보다 생각해 보세요. 자동차 한 1000대 모아놓으면은 비행기 한 대, 두 대? 그거 채워질걸요? 지금 비행기가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엑선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거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잖아요. 말도 안 되게 낮죠?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어요, 지금. 지난번에 한 3, 4일 전에 살라 그랬는데 또 떨어지길래 좀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. 왜 이렇게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어요. 그렇죠? 아직 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확 0으로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서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디테일하고 차트 보여드리고 그런 것보다 지금 전체적인 마켓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2021년을 준비하는 게 저희가 고르잖아요. 그리고 저는 11월, 12월 되면은 내년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. 그러면서 우리의 라이프 생활도, 라이프 패턴도 많이 바뀌고, 그 다음에 어떤 주식 시장의 행태도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하지 않을 일 하나는 절대로 어닝 플레이 이번에 이제부터는 안 할 거예요. 할 필요가 없어요.
괜히 손해만 봐요. 그냥 내가 자금이 있고 내가 봤을 때 좋은 매수점이라 할 때 그냥 좋아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거 그렇게 하기로 했고, 또 두 번째는 지금 바뀐 이런 패런에 의해 가지고 어떤 마켓이 좀 더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맞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, 그것이 저의 목표예요.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뭐 언제나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맞춰서 또 영상도 준비하고 그럴 테니까요.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, 호플리 내일 금요일이죠. 금요일장은 진짜 상승으로 마감하는 게 제일 기분이 좋은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또 우리가 그 다음 주 더 혼란한 대선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우리의 버퍼가 되지 않겠습니까?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. 한국에 계신 분들은 불금이네요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